한강 작가는 시나 수필이 훨씬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장은 그냥 한 문장 뚝 떼어놓으면 그냥 시 울컥해서 눈물이 막 약간 핑 돌 정도로 와 진짜 기가 막히다. 이 문장을 이 글의 첫 번째 문장과 연결 지어 보니까 조금 달리 읽히더라고요. 기분이 쎄했습니다. 부깅. 네, 안녕하세요.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문학계에 큰 경사가 있었죠.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 수상하셨는데요. 그 한강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글 하나를 업로드 하셨더라고요. 깃털이라는 제목의 짧은 수필인데 아까 읽어봤거든요. 근데 살짝 울컥해서 눈물이 막 약간 핑 돌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글이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먼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깃털. 문득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얼굴이다. 사랑이 담긴 눈으로 지그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뻗어 등을 토닥이는 순간 그 사랑이 사실은 당신의 외동딸을 향한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. 그렇게 등을 토닥인 다음엔 언제나 반복해 말씀하셨으니까 엄마를 정말 닮았구나. 눈이 영락없이 똑같다. 외갓집의 부엌 안쪽에는 널찍하고 어둑한 창고방이 있었는데 어린 내가 방학 때 내려가면 외할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제일 먼저 그 방으로 가셨다. 찬장 서랍을 열고 육아나 약과를 꺼내 쥐어주며 말씀하셨다. 어서 먹어라. 내가 한 입 베어무는 즉시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. 내 기쁨과 할머니의 웃음 사이 무슨 전선이 연결돼 불이 켜지는 것처럼. 외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둘뿐이었다. 큰아들이 태어난 뒤 막내딸을 얻기까지 12년에 걸쳐 세 아이를 낳았지만 모두 5살이 되기 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. 늦게 얻은 막내딸의 둘째 아이인 나에게 외할머니는 처음부터 흰새의 깃털 같은 머리칼을 가진 분이었다. 그 깃털 같은 머리칼을 동그랗게 틀어 올려 은비녀를 꽂은 사람, 반들반들한 주목 지팡이를 짚고 굽은 허리로 천천히 걷는 사람,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혼자 외가로 내려가 며칠 머물다 올라오던 아침, 발톱을 깎아들이자 할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게 깎는다. 잘 키웠다. 고 중얼거리며 내 머리를 쓸었다. 헤어질 때면 언제나 했던 인사말을 그날도 하셨다. 아프지 마라. 엄마 말 잘 듣고. 그해 10월 부고를 듣고 외가에 내려간 밤, 먼저 내려와 있던 엄마는 나에게 물었다.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 볼래?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손을 잡고 병풍 뒤로 가 고요한 얼굴을 보여주었다. 유난히 흰 깃털을 가진 새를 볼 때 스위치를 켠 것 같이 심장 속 어둑한 방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가 시로 등단을 했어요. 한강 작가는 소설도 너무 물론 좋지만 시나 수필이 훨씬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한테는요. 화려하거나 극적이진 않지만 담담하고 담백하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내고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정말 좋은 작가가 이제 한강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이 깃털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. 담백하고 꾸밈 없이 이야기하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문장들,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, 가장 먼저 딱 보인 문장은 내 기쁨과 할머니의 웃음 사이에 무슨 전선이 연결돼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라는 문장이었어요. 비유라는 게 막 화려하거나 기발하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비유지만 나도 저런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, 이런 생각이 드는 비유가 많은 공감을 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비유가 딱 그런 비유였어요. 할머니와의 어떤 유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느낌은 수없이 받아보셨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집에 가면 늘 친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저만 가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. 되게 몸도 편찮으셨을 텐데 맨날 라면도 끓여주시고 막 용돈도 주시고 막 그런 게 생각이 딱 나면서 아 맞아, 나도 할머니랑 그런 유대감이 있었지, 이 표현이 정말 딱이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문장부터 약간 기분이 쎄했습니다. 부깅. 그리고 이 세 번째 문단에서 이 문장을 읽고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늦게 얻은 막내딸의 둘째 아이인 나에게 외할머니는 처음부터 흰새 깃털 같은 머리칼을 가진 분이셨다. 이 문장은 그냥 한 문장 뚝 떼어놓으면 그냥 시
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엄마가 그만큼 누뚱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그냥 노인이었다. 뭐 이거를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면서 심지어 과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장력이 와, 좀 부럽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든 문장이었어요. 흰색 깃털이라고 하는 비유가 너무 찰떡이고 그 안에 어떤 서정적인 느낌이 딱 들어있어서 전체적인 글의 문맥과 너무 잘 어울리는 문장이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부깅.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 제가 되게 주목한 문장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인데요. 헤어질 때면 언제나 했던 인사말을 그날도 하셨다. 아프지 마라. 엄마 말 잘 듣고. 이 문장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스치듯이 읽어보면 그냥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뭐 적은 정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, 이 문장을 이 글의 첫 번째 문단과 연결지어 보니까 조금 달리 읽히더라고요. 이 글의 첫 번째 문단은 이런 내용이었죠. 한강 작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꼈는데, 그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동딸, 즉 한강 작가의 엄마를 향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단이 첫 번째 문단이었잖아요. 그 첫 번째 문단에서 한강 작가가 가졌던 그 생각을 이 문장이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확정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할머니가 늘 했던 인사, 아프지 마라, 엄마 말 잘 듣고. 아프지 마라는 당연히 이제 손녀딸, 그러니까 한강 작가에 대한 걱정과 사랑, 뭐 이런 것이겠죠. 근데 엄마 말 잘 듣고는 한강 작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딸, 즉 한강 작가의 엄마에 대한 사랑과 걱정, 그리고 연민 같은 것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치 손녀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딸한테 전달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. 그 세대를 이어가는 모성애 뭐 같은 게 좀 느껴졌어요. 손녀에 대한 사랑, 그리고 그 손녀에 대한 사랑의 바탕이 되는 딸에 대한 사랑, 이 모든 게 아주 잘 들어있는 문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뭉클하게 읽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부깅.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죠. 유난히 흰 깃털을 가진 새를 볼 때 스위치를 켠 것 같이 심장 속 어둑한 방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.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글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긴 여운을 갖게 해준 그런 아주 좋은 문장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부깅. 여러분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 마음에 울림을 준 문장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포인트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. 지금까지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 달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